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어로폰 유저톤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펙터를 세팅을 해서 이펙터의 설정을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해서 그 변경한 세팅 값을 유저톤에다가 저장하는 방법, 그래서 이펙터를 설정해서 유저톤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호원뮤직에서는 에어로폰을 받으시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세팅해서 보내드리니까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유저톤 세팅이나 저희 호원뮤직에서 자체 제작한 음색들 이런 것들을 한글 설명서로 표에 딱 보고 번호만 돌려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다 세팅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신 사항들이나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뭐 그런 기능이 더 알고 싶다든지 사용하면서 불편하다든지 그런 기능 설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전문 상담 교육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상담에 대해서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홈뮤직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이 다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입하시는데 참고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히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바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어떠한 기능들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좀 조작해서 변환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들을 사용해 보고 싶다 할 때 이런 이제 유저톤 세팅, 이펙터 세팅 이런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호원뮤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세팅해서 보내드리니까 이런 것을 작업을 안 해도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뭐 옷 색깔도 다 취향이 있는 거고, 음식을 먹는 것도 자기가 맛있어하는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에어로폰은 소리를 내주는 악기이잖아요. 그래서 그 악기의 소리를 자기의 취향대로 조금 더 자기의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구미대로 해서 하시면은 더욱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펙터 세팅을 해서 자기 유저톤에 자기만의 특별한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걸 또 이제 골라서 불러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에어로폰 활용하는 방법이 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본격적으로 이펙터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펙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악기든지 리버브, 코러스, 딜레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기본 값을 가지고 이펙터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리버브라는 것은 잔향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당이라든지 뭐 동굴 속이라든지 넓은 홀 이런 공간에서 이제 그 소리를 내주게 되면은 소리가 공간감을 가지고 넓게 퍼지는, 예를 들어서 박수 소리를 딱딱 쳤을 때 방 안에서 치는 소리하고 지하철의 텅 빈 공간에서 박수를 치는 거하고 그 잔향감의 소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더 잔향감을 높여가지고 공간감을 형성해주는 소리가 출력이 되게 하는 게 이펙터 세팅에서 리버브 값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리버브는 그런 공간감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 같은 경우는 도레미 소리를 이제 내주고 난 다음에 에코처럼 그 뒤에 이제 한 번 더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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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 이렇게 소리는 조금 작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딜레이 시켜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한 번 반복해 준다. 근데 그 소리의 볼륨을 좀 작게 해서 반복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약간의 메아리 치는 것처럼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좀 소리의 빈 공간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래방에 가면 에코라는 기능을 이제 넣는데, 에코는 산에 가서 야호 했을 때 저쪽에서 또 반사적으로 야호가 또 들리는 그런 효과를 이제 에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딜레이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느낌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그런 에코하고 좀 비슷한 어떤 이펙터 효과다, 사운드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코러스가 있는데, 코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합창단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을 코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를 혼자 연주하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주하는 것처럼, 이제 혼자서 연주하지만 두세 대가 같이 연주하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내주는 게 코러스 이펙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코러스 값을 낮은 수치부터 높은 수치까지 올려가지고 설정을 해서 볼륨을 설정하듯이 이펙터의 설정 값을 높게도 할 수 있고 낮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펙터 값을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가령 이제 켰을 때 그 딜레이의 소리가 더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코러스로 설정의 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주하는 듯한 효과를, 그 뒷배경의 이펙터 효과의 볼륨을 원본 소리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크고 작게 할 거냐, 그런 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무조건 더 좋아지느냐,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소리를 들어보면서 잘 설정을 하셔야지 되고, 무조건 숫자만 더 높이면 더 좋은 거라 그러면 무조건 다 100 올려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좋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들리고 더 안 좋게 들린다 그러면은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니까, 그것을 잘 들어보면서 판단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딱히 어느 정해진 값이 뭐가 정답이 있어서 이게 딱 제일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들어보면서 자기 취향대로 조금 촉촉하게 리버브 양이 많은 게 좋으면은 리버브를 조금 더 높이면 되고, 리버브가 없이 그냥 건조한 소리가 더 깔끔하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리버브를 줄여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 공연장에서는 믹서기에서 리버브나 이펙터 양을 조금 조절을 해서 더 한 번 더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악기에서 리버브 딜레이가 많이 먹은 상태에서 또 리버브를 먹이게 되면은 소리가 좀 돌아가지고 더 지저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주기 중에 엘프 반주기와 이제 리얼 마스터 반주기가 있는데, 그 마이크 단자 소켓에 에어로폰 악기를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펙터 리버브의 양의 볼륨을 반주기에서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어로폰에서 리버브 양을 충분히 했다면 엘프 반주기나 리얼 마스터 반주기에서 리버브 양을 제로에다 놓고 하시는 게 좋고, 에어로폰의 리버브 양이 좀 적다 싶으면은 반주기에서 약간 높여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주기에 연결했을 때는 그렇고, 반주기에 연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형 앰프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 그럴 때 리버브 양이나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이고 싶다, 그럴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펙터 설정 값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그 변경된 음원을 별도로다가 다른 공간에 저장을 해 놓으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오리지널 음색이 있는데, 그 바이올린 오리지널 음색은 오리지널대로 7번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7번에 오리지널 바이올린 음색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리버브 양이나 이펙터 코러스 딜레이를 더 많이 넣어서 소리가 더 풍성하고 웅장한 그런 소리를 7-5에 저장한다든지 7-6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은 3-4에 저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펙터 값을 변경해 놓은 것을 어떤 공간에 저장을 해 놓으면, 그것을 내가 원할 때 저장해 놓은 값을 언제든지 불러와서 전원을 껐다 켜도 그게 저장이 돼 있으니까 항상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3-3에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저희 호흡뮤직에서 세팅한 에어로폰인 경우에 3-3에 INIT로 비어 있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로 리버브, 코러스, 딜레이, 이펙터 값을
다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근데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고 뭐 저희가 모든 음색을 다 그렇게 해놨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모니카 같은 경우는 리버브가 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뺀 상태로 이제 넣어 드렸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모니카 소리조차 리버브가 조금 더 있는 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 리버브를 높여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빈 공간에 저장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든 그 음색을 자기가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펙터 설정하는 값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이펙터 설정을 하고 싶은 악기를 선택을 하세요. 지금 바이올린을 예를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 특별히 건드리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바이올린 말고 4번 아코디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코디언에 리버브를 조금 더 넣는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아코디언 소리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리버브가 조금 더 들어간 게 좋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잔향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인데 리버브를 조금 더 늘리겠다 그랬을 때 메뉴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메뉴 키를 한번 짧게 누르면 이렇게 440이 보이게 됩니다. 이 440이 보이는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고 꾹 누르고서 글씨가 멈출 때까지 지금 막 글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멈출 때까지 그러면 멈출 때까지 누르고 있다가 멈췄으면 손을 떼고 이렇게 손을 뗀 다음에 3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여기에 신 코러스 이렇게 설정값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신 코러스는 0이고 그 다음에 리버브 값은 64 그 다음에 딜레이 값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코디언에서 딜레이 값을 넣게 되면은 오히려 연주에서 더 지저분해지고 이상하게 되니까 딜레이를 넣으시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좀 잔향감을 늘리고 싶다 한다면은 리버브 64만 한 84 정도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64로 되어 있는 이 리버브 64 64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메뉴 키를 한번 짧게 누르시고 64를 한 84 정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고 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잔향감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앰프에서 들으면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들리니까 이게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리버브 양을 올려주고 이 음색을 아까 3-3이 비어 있었으니까 3-3에 저장을 해 볼게요. 이제 리버브 값을 변환을 해줬고 코러스 딜레이도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길게 누르시고 유저톤에 3-3에 저장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키를 한번 누르시고 이 노브를 3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3-1에는 지금 첼로가 저장이 돼 있고 플러스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하모니카 저장이 돼 있습니다. 플러스 키를 한 번 더 누르시면 INIT 씬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죠. 여기다가 리버브를 조금 조정한 지금 아코디언의 리버브를 84까지 올린 음색을 이 공간에다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서 메뉴를 짧게 누르세요. 그 다음에 리네임은 이름을 바꾸겠냐는 뜻인데 여기서 yes를 누르고 이름을 설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리버브를 조금 만진 음색이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텍스트로 이름을 변경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름은 안 변경할 거니까 no를 누르고 yes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3-3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3-3에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3번을 돌린 다음에
신 키의 위쪽 방향키를 한 번 누르면은 하모니카, 한 번 더 누르면 아코디언, 이렇게 아코디언의 리버브 양이 84까지 올라간 그 음색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음을 선택하는 방법은 3-3에 저장이 됐으니까 이 노브를 3번에 돌리시고 이 신 버튼을 한 번, 두 번 눌러주시면 이탈리안 아코디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메뉴를 한번 짧게 누르시면 여기 신 리버브가 84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펙터 값을 뭐 코러스, 리버브, 딜레이 요 세 가지의 이펙터 값이 변형을 줬을 때 어떠한 느낌인지 올려서 내려서 해보고 불어본 다음에 자신이 맞는 자신에게 자기가 들었을 때 제일 좋은 음질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특별히 전문 지식이 없는 한 그렇게 너무 많이 만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자기가 막 해봤더니 어떻게 했을 때 소리가 좋더라 그러면 그걸 선호하시니까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리버브를 약간 높이거나 약간 빼거나 너무 잔향감이 많아도 지저분하게 들려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리버브를 줄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리버브만 약간 더 높이거나 약간 빼거나 이렇게만 조정을 하셔가지고 유저톤 빈 공간에 저장을 해서 이제 때로는 리버브가 많게 때로는 리버브가 적게 구분을 해서 자기가 연주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조절은 그 정도 조절을 해서 저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로폰은 굉장히 좋은 악기예요. 여러 가지 소리도 나오면서 불기 쉽고 아무나 불어도 다 좋은 예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불었을 때 예쁜 소리가 나오니까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쿠스틱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소리를 내지만 전자색소폰에서는 바람만 불어도 좋은 소리가 쉽게 나오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로폰 악기에는 하모니카, 바이올린, 아코디언, 대금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악기 하나의 운지법으로 그 악기들을 다 배우고 또 다 사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약을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음악에 취미를 시작해서 뭔가 취미로 음악을 하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딱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더욱더 추천을 드리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호원뮤직에서는 에어로폰 이 판매를 100대씩 해서 공동구매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좋은 가격과 좋은 조건에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뭐 에어로폰을 구매하시면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뭐 이런 가령 스탠드라든지 충전기, 건전지 또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리시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충전기, 건전지, 헤드폰 뭐 이런 액세서리들은 세트에 다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무선 리시버나 스피커나 앰프 뭐 이러한 것들 전자색소폰을 사용을 하시는데 필요한 액세서리들도 다 일괄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다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편리하시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장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주소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배송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구매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클릭으로 해서 카드 결제도 하시고 뭐 이렇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저희 호원뮤직 링크하고, 그리고 고정 댓글에 아래 고정 댓글에 저희 호원뮤직
사이트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다가 저희 호흡뮤직 해외 사이트, 영어 사이트도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해외에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영어 사이트에서 페이팔로 결제를 하시면은 해외로도 뭐 미국이나 뭐 뉴질랜드나 호주나 어디나 다 배송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호흡뮤직에서는 항상 에어로폰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